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시원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살만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한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입맛이 자꾸 당기는데 우리 김선희 씨는 그 육식과 채식 네. 가운데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보기에는 채식 좋아할 것 같죠? 네. 그런데 저는 육식을 완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요 사실 육체파예요. 어감이 좀 육체파? 이상하다. 육식, 채식을 다 좋아하는데 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그래도 육식이 좀 더 당기네요. 저도 좀 비슷해요. 저는 고기 이만큼에 야채 한 장 싸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육식파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질문하시는 우리 신상윤 아나운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역시 우리는 나이대가 모두 젊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육식을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서울대와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를 했는데 육식과 채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 발생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네. 평소에 육식을 즐기는 남성은 식도암, 간암, 위암보다도 폐암이나 신장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저처럼 네. 육식파인 젊은 여성은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장암이 많고요. 또 폐경전의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 같은 이 부인과 암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져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딱 듣는 순간 식약동원이란 말이 생각났어요.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약식동원. 같다. 네. 같은 말이죠. 약식동원, 식약동원 같은 맞죠? 말이겠죠. 이거 네. 역시 그래요. 안 쓰던 말을 쓰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네. 골고루 잘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또 가을이 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골고루 균형 잡힌 음식으로 건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정확하고 몸에 좋은 건강 정보를 이 정신적으로 이 마인드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들 한 그릇 가득하시는 날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건강 주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창원 화상외과 전문의가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에서 뭐 육식파냐, 뭐 채식주의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선생님 뵈니까 육식 쪽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느 맞아요. 쪽이세요? 저도 나이가 젊어서 아직은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건강 검진에서 좀 네. 이상도 있고 해서 이제 채식을 조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 먹는 치킨과 맥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68로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뭐 건강하시니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성함 자체도 좀 독특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네. 화상 전문 병원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3월 저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진짜요? 어디서요? 제 가무가 예.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그래도 인연이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워낙 많은 환자들을 예. 만나다 보니까 약간 좀 섭섭하네요. 네, 농담이고 근데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려면 이게 어떤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각 여러 질환별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뭐 관절 부위라든가 뭐 저희 같은 외상, 화상 같은 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정을 시켜주고 매년 3년마다 갱신을 하고 그 조건에 들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상 전문 병원이 있다는 것도 일단 좀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만큼 화상 환자들이 많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2005년, 이제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매년 47만여 명 정도의 화상 환자들이 매년 발생을 했고 이 비율이 해가 갈수록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봐서도 매년 1에서 2% 정도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나가고 있고 또 네. 여러 이제 안전들이 강화가 되면서 환자가 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생활 속에서나 일터에서나 화상 환자들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많은 수에서는 이제 청장년층 이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9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아직까지 줄지 않고 상당 부분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이 심하진 않지만 흉터는 남을 것 같습니다. 미국 화상협회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48만 6천여 명의 환자가 화상으로 응급실에 간다고 합니다. 그중에 4만 명 정도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증 화상을 입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화상 환자 수는 미국에 비해 약 6.4배로 훨씬 더 많다는 사실. 특히나 화상은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화상.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기 화상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부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 심지어 심장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화상으로 인한 처치와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화상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입을 수가 있는 사고잖아요. 특히 그렇죠. 우리 같은 주부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흘에 한 번씩 손을 좀 대거든요. 요리를 안 하는데도 한 번씩 화상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우리 안 너무 하는데 신기해. 때문에. 라면을 어떻게 끓이더라도 좀 물이 튀어요. 아무튼 근데 일반적으로 화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뭐 요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고데기도 있고 아, 집에서 맞네요. 뭐 그쵸. 다리미도 있고 이제 화상의 원인이 될 만한 게 많습니다. 화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어떤 열에 의해서 이제 나의 피부가 다치게 되는 경우인데 뭐 가볍게는 이제 표피만 다쳐서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피부층에 괴사가 되고 이제 인대라든가 혈관, 뭐 이런 신경 이런 것들이 손상이 돼서 이제 어떤 후유 장애까지도 남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것은 빨갛게만 되고 그 다음 날 돼서 다시 돌아오거나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도 화상의 경우에는 수포가 생기게 되고 그런 수포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 2주 이상 뭐 길게는 한 달도 이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찰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과장님께 저희 강우가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정수기 물에 그때 데워서 갔었어요. 너무 뜨거웠겠다. 근데 사실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닌데 근데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피부가 벗겨지고 발갛게 부어 올라가지고 갔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진짜 치료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 깨끗하게 나았어요. 우와. 근데 이게 피부 조직이 아이들은 참 약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피부 조직에 따라서 화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게 맞죠? 피부라는 것은 이제 바깥층에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부위를 표피라고 부르고 그 표피라는 것 밑에 표피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 구조물들이 들어있는 뭐 신경이라든가 혈관 등이 있는 진피층이 있습니다. 그 진피나 표피나 진피층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화상을 구분을 짓게 됩니다. 1도 화상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일광 화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발적이 되고 3, 4일 지나서 각질처럼 피부가 박탈이 되고 이런 것들이 1도 화상이 되겠고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이제 3도의 경우에는 진피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신경이나 혈관들이 있는 진피층이 전층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2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은 이제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나누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피층의 손상이 어느 정도 돼 있냐 따라서 치료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고 후유증이나 이런 이제 그런 흉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단을 잘 내리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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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금 전에 김선희 아나운서가 요리를 하지 않는데도 화상 대인 적이 있다고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언급이 되네요.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자주 좀 잘 데이거든요. 뭐 컵라면 끝 물 받다가도 데이고 오. 특히 얼마 전에는 머리 고데기 하다가 이걸 허벅지에 잠깐 올려뒀는데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런 여기가 경우 많죠. 뜨거운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과장님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뭐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이게 튀겨도 엄청 뜨겁고 또 흉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바로 찬물에 한 손을 5분 정도 담궈둔다든지 네. 아니 뭐 급할 때 얼음 왜 꺼내서 올려두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정답인가요? 외래 볼 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일단 보통 정수기 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정수기 물은 이제 가정용은 한 80도에서 85도 정도라서 아주 잠깐 데인 경우라면은 이제 찬물에 식히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처치가 되고 네. 통증이 가라앉게 되면 이제 병원 진료도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까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끓는 점이 높고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상처라도 이제 네. 많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나 뭐 이제 화상을 입으셨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상처 부위에 직접 이제 닿아서 이제 병원에까지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왜요? 그래요? 직접 얼음 주머니를 닿게 되면 이제 화상을 입은 부위에 수막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네. 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얇은 막처럼 생겨서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너무 찬 얼음을 대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수축이 돼서 상처 자체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가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제가 외래에서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얘기를 하는데 화상을 집에서 입게 되면 흐르는 물에 네. 보통 이제 목욕탕 기준으로 이제 냉탕이라고 얘기하는 온도 정도의 물에 최소 15분 정도 식히시고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실 동안은 계속 통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적신 수건 같은 깨끗한 수건을 이제 상처 부위에 감싸주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얼음 같은 거 올리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네. 얼음 항상 얹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 어른들은 화상 입었을 때 그거 된장 바르면 네. 아 이거 진짜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요법으로. 요거는 진짜 피해 주시는 게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이도 화상에 물집이 잡힐 정도, 그러니까 아, 예, 수포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인류 최대 난제 중에 하나. 과연 이 수포를 터트려야 될 것인가? 야, 둬야 될 것인가? 맞아요. 이게 참 문제로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예은 씨는 어떻게 해요? 저요? 궁금해요. 저는 좀 겁이 나는 편이라서 그대로 두고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왠지 터트려야 될 것 그래요. 같은 제 생각에도 바늘로 이렇게 콕 네. 터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대로 두면 좋다. 2대2인데요. 아, 뭐가 제가 맞나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환자분들 보시면 아까 얘기하셨던 된장을 바르고 오시는 분은 네. 이제 최근에 보지 못했고 아하. 된장은 아니지만 뭐 소주라든가 아, 그렇죠. 네, 이제 감자를 알코올. 갈아서 붙인다든가 네. 뭐 또 민간요법으로 어떤 그런 기름 종류를 이제 바르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상처 치료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시원한 흐르는 물에 식혀주는 것만이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제 초기 처치 방법이고 그리고 수포를 말씀하셨는데 참 수포가 저희가 제가 화상을 저도 보고 있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터트려야 되는지 그냥 둬도 되는지 학회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도 어떤 정확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르고 크기가 큰 경우라면 당연히 터트려서 2차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관절 부위에 생긴 수포도 좀 터트려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포를 터트리는 것 자체를 병원 밖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본인이 신경을 써서 하더라도 그렇게 수포를 자가로 터트려서 이제 감염이 돼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수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절대 병원 밖에서는 터트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무승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네. 천원 씨 바늘로 막 집에서 터뜨리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꼭 되죠. 기억하셔야 제가 돼요. 그랬습니다. 아까 바늘로 터트리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병원에서. 그래요. 또 이도 화상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비교적 가볍게 생각을 해서 뭐 이 정도는 병원 안 가도 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혹시나 화상 입으신 분들은 병원에 꼭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이라고 하면 흉터가 사실 제일 걱정이 돼요. 그 고데기 잠깐 둬서 여기 흉터 생긴 허벅지, 여기 지금 네. 피부 색깔이 이미 변했거든요. 어머. 제가 궁금한 게 화상 치료를 하면 그러면 흉터 치료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당연히 이제 화상을 보면서 가장 큰 걱정은 저희도 흉터입니다. 네. 소아 환자를 불문하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개발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화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듀오덤이나 뭐 메디폼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분 드레싱 제제를 사용을 해서 초기 처치를 하게 되는데, 수분 드레싱 치료의 장점으로는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적절하게 수분 상태를 유지를 시키고, 또 진물을 적절하게 흡수를 하고, 또 딱지라고 부르는 이제 가피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2도 화상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런 수분 드레싱만으로도 이제 2주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제 깊은 2도의 경우, 아까 네. 말씀드렸던 심재성 2도나 3도의 화상 경우에는 드레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흉터를 최대한 남지 않고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화상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 이게 수술이라고 해서 뭐 겁이 나거나 네. 이런 건 아닌데, 상처를 입은 자리를 깨끗하게 저희가 만들어 주고 나서 뭐 세포 치료제, 이런 뭐 다른 콜라겐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흉터를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 화상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흉터를 남기지 않는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부터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초기부터 아주 적절한 치료, 빠른 치료를 통해서 치료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흉터 부분에서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피부 복구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또 어떤 피부 성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심재성 2도나 3도의 화상의 경우, 또 넓은 경우에서는 정상 원래 이 피부의 탄력이나 색깔로 사실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치료적인 방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치료제, 뭐 콜라겐 등 좋은 요새 재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피부 이식을 좀 하지 않고 잘 치료되도록 해서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상처가 만일에 넓지 않고 작은 부위에 네. 아주 흉터가 있다면 성형외과적으로 뭐 피판술이라고 해서 성형 수술을 통해서 그 상처 자체를 좀 없애거나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은 사실 우리 아이가 그 화상 입은 것도 너무 보기가 힘들고 또 미안해지고 진짜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흉터까지 남는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흉터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또 고민이거든요. 뭐 몇 가지 예를 뭐 말씀드리면, 이제 밥솥 스팀에 다쳐서 오시는 애기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이제 어른들이 밥솥의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어른들이 예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몇 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어른들이 뭐 커피나 이제 라면을 먹기 위해서 이제 물을 끓여 놓고 이제 식탁 위에 올려두고 또 잠시 다른 일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애들이 이제 손을 잡아 이제 당겨 내려서 아이고야.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안타깝지만 이제 되게 영하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분식점에서 이제 그 뜨거운 떡볶이를 이제 사서 들고 가다가 네. 애는 업고 있었고, 예. 그 애기 다리에 대고 있었던 아이고야. 거를 몰라서 집에 가서 보니까 화상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아화상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처럼 이제 소아 자체의 어떤 부주의보다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이제 조심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2번, 3번 이제 과하게 예방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봐서 소아상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기 그렇게 충분히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또 심하게 다쳐오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애기들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부위라든가 이제 구축이나 성장에 따라서 이제 그 상처 부위가 자라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수술이 이제 여러 차례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나 미역국을 쏟았을 때는 그 미역을 바로 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선배 중에 미역국 쏟아가지고 네. 난리 났어요. 싸우고 왜 미역국을 끓였니? 네. 이 미역을 붙이고 갔대요. 아유, 뜨거운 거를. 네, 달라붙으니까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미역 뭐든 이제 쏟았을 때 이제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순 미역 같은 이제 음식물은 당연히 이제 떼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옷이나 뭐 이런 것들도 화상을 입은 직후에는 바로 벗어주고 뭐 벗는 게 힘들면 가위로 자르든지 해서 이렇게 접촉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똑같은 이제 물에 대해서 열탕 화상을 입어서 오셨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옷을 얼마나 빨리 제거했고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화상이라 하더라도 치료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치료 기간이 차이 나는 만큼 또 흉터의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상을 입게 되면 몸에 붙어 있는 적셔져 있는 모든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철원 씨가 미역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약간 놀랬던 게요. 과장님께서 방금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식된 피부가 자라지 않아서 여러 번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피부 이식하면 이게 같이 자라면서 네.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번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소아 화상에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관절 부위가 많습니다. 네. 관절 부위는 움직임에 따라서 구축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구축이 생기게 되면 이제 자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의 길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제 성장이 지나기 전에 성장기가 되기 전에 미리 이제 수술을 해주는 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화상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보니까 심각한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이나 재활 기간 이런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제 화상에 대해서 진단을 저희가 내리는 이유가 이제 그 화상의 정도 진단마다 치료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아까 제일 위에 있었던 일광 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치료만 되면 일주일 내로 모든 화상이 이제 치료가 되지만 또 반대로 3도 화상의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치료가 되더라도 최소 3주에서 4주 뭐 길게는 수개월 동안 치료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면적이 넓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병원 치료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도 화상의 경우에는 표재성 2도와 심재성 2도가 있는데 표재성 2도의 화상의 경우에는 보통 2주 내외의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되고 심재성 2도의 경우가 이제 잘 낫더라도 2주에서 3주 내외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3주라는 시간을 적절하게 최대한 빠른 치료를 통해서 2주 안에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똑같은 상처에서 2주 이상의 이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한 70~80%에서 흉터가 남는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2주 안에만 다 치료가 잘 되면 이제 한 80% 이상에서 흉터 없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화상을 입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 기간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어떤 향후에 생기는 후유증이나 흉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흉터 관리는 그럼 이거를 피부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화상 전문 병원에서도 해주시나요? 그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료 끝나고 나서 이제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부과를 가서 이제 레이저를 받으면 좋을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화상 치료가 끝이 나고 색소 침착이 된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네. 빠른 어떤 치료,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원하시지만 제 경험상은 최소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충분히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왜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건 아니고 상처 치료가 끝이 나면 저희는 이제 흉터 연고 그리고 흉터 패드 같은 걸로 이제 본인이 집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이 나고 한 달 내에 어떤 색조가 남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또 흉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심재성 2도라든가 3도의 화상의 경우에는 연고나 패드도 사용을 하지만 이제 적절한 압박을 통해서 상처 부분을 눌러주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조바심이 나서 뭐 빠른 레이저를 원하시고 하는 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기다려 봐서 이제 그런 추가적인 시술 없이도 완전히 좋아져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뭐 레이저나 어떤 그런 추가 시술은 다 시간과 이제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면 상처 그 자체도 리모델링이 잘 또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레이저는 뭐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사람이 눈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에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진짠가요, 과장님? 진짜 눈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이인 씨가. 눈 제일 바깥층이 각막이라는 조직인데 각막이 약하기 때문에 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당연히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아주 드문 경우가 되겠고 그래도 장시간 노출이 될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선글라스를 착용을 해서 이제 예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막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오히려 이제 자외선이나 이런 원인으로 일어나는 화상보다는 요새 이제 손 소독제 같은 사용을 네. 많이 하니까 아, 네네.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 소독제 있는 위치가 아기들 눈의 위치에 또 가까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학 화상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또 가끔 있습니다. 그런 아이고야. 것도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제 인지하고 계시고 이제 늘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사전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래 혹시나 또 화상을 입게 되면요, 네. 바로 화상 전문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상처도 빨리 낫고 흉터도 줄일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 태 선생님 찾아뵙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창원 화상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